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이 시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죠. 자, 15일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로 이제 우리나라는 좀 휴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좀 주시할 내용은 저 굵은 글씨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월 13일 날 오픈 AI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5월 14일 현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5월 14일 밤이나 5월 15일 뭐 아침이나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파월 연준 의장이 네덜란드 은행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좀 나올지. 아울러서 구글 연례 IO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이제 휴장일 때 5월 15일자 휴장일 때 이날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역시 뭐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난 우리 시간 토요일 날 미국 시장 결과는 다시 또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면서 좀 혼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시장은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자, 5월 16일은 우리나라 바이오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만 이 HLB 신약 FDA 승인 여부가 이날 발표가 되죠.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쭉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3일 오픈 AI 인공지능 기반 검색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 구글의 검색 경쟁 제품, 검색 제품과 이제 경쟁한다 이거죠. 검색 제품과 이제 경쟁. 노 브랜드라는 의류 OEM 업체가 이틀에 걸쳐서 공모청에 있고요. 소카 한국가스공사, 콜마홀딩스, 페노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클로브리드 여는 종재 로레타 메스터 연설 있고 조태일 외교부 장관이 중국 방문을 합니다. 자, 5월 14일 현지 시간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고요. 구글 연례 IO 2024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 7월 자체 모바일 게임,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7월 달에 자체 모바일 게임 스토어도 출시할 예정이라는 점, 이런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홈디포, 알리바바, 텐센트 홀딩스 실적 발표가 있고 4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합니다. 주말에 계속 언론에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 중국 전략산업의 관세 부과 발표. 거의 뭐 중국산 전기차 관세 한 100% 관세 뭐 4배 이상 인상한다. 이 소식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도 보복 관련 내용이 좀 나오면서 이 국내 자동차 업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가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CJ 젤리당, 삼성화재, 삼성증권, 메리츠금융주주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5월 15일 부처님 오시는 날로 휴장입니다. 자, 이날 MSCI 반기 리뷰가 새벽에 발표가 되고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날 밤에 발표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합니다. 5월 16일 HLB의 신약 라보세라닙이 FDA 승인 여부가 발표됩니다. 현지 시간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서밋 서울 2024가 개최되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AI PC 발표 이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이 있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월마트,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죠. 디어, 바이두 실적 발표가 있고요. 삼성생명 이날 실적 발표합니다.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ICTK 공모가 2만원에 신규 상장하고요. 에코프로머티 보호 예제가 해제됩니다. 미국 이날 옵션 만길입니다. 중국 4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됩니다. 최근 뭐 중국 시장도 분위기가 좀 양호하죠. 중국의 경제 지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체크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국내 자 그러면 나머지 오늘장 한번 볼까요? 먼저 지난 금요일자 미국 증시 결과는 혼조세로 끝났죠. 뭐 간략하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맵도 한번 보고요. 지금 이제 다우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한 걸로 나오죠.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좀 끝났습니다. 뭐 혼조세란 표현입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뭐 혼조세죠. 거의 V자형으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요. 네, 이스라엘 이슈 좀 나오면서 다시 또 회복을 좀 해주면서 이 중동 전쟁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주가 급락했다가 다 회복을 해줬습니다. S&P 500 지수 소폭 상승했죠. 역시 이 직전 고점에서 혼조세를 좀 보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도체 ETF는 1%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0.98%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 NDF에서 1369.71원으로 끝났네요. VIX는 최근 동향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주식시장의 뭐 위험 요소는 변동성 요인은 상당히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국제 유가도 1.3%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파월 연주장의 연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얘기가 좀 오가냐, 또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중간에 공휴일이 한번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흐름 같아요. 개별 종목 장세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0.5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오른채. 자, S&P 500 맵도 한번 보시죠. 일단 메가캡에서 매그니피션트 7, 맥7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만 올랐습니다. 메타하고요. 그럼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보였던 반도체주 엔비디아가 1.27% 올랐고, 브로드컴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9% 올랐습니다. 금융주 상승했고요. 나머지 산업재나 에너지 혼조 양상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잠깐 이 부분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으로 끝났죠. 0.59% 올랐고요. 자, 애플은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앞두고 이제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등장하고 있죠. 자, 알파벳 있고, TSMC는 지난 금요일자 ADR로 무려 4% 넘게 상승폭이 좀 좋았습니다. 브로드컴 2% 이렇게 올랐죠. 아시게도 테슬라는 이틀 연속 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종목군들,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금요일장에서 이 루머, 이 삼성전자 관련된 루머로 삼성전자도 하락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밸류체인들이 확 좀 빠졌거든요. 근데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이런 루머가 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이상한 루머 나오면 냅다 던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머 내용은 뭐 대략 뭔 내용인지 대략은 아실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르고, 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하락했냐?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3 납품 관련된 어떤 루머,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상당부분 좀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오늘장에서 이제 얼마나 또 회복을 하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이 관련 리포트를 좀 보도나 이런 내용 보게 되면 결국 이 HBM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정이 실리콘 관통 전극 TSV죠. 이 프로세스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수율을 잘 잡히게 하는지 그게 핵심 같아요. 자, 일단 그러고요. 네, 뉴스 몇 가지 볼까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아이폰에 챗GPT를 오픈 AI에 챗GPT를 탑재하는 탑재할 수 있도록 오픈 AI와 협상이 가까워지고 있다.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네. 이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양측은 차기 아이폰 운영 체제인 애플 iOS 18에 챗 GPT 기능을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조건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은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해서 인공지능으로 돌풍을 일으킬 계획이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 애플 실적은 좀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3월 달부터 가격이라로 아이폰 판매도 좀 잘 되고 있고 6월에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애플 주주들께서는 잘 좀 체크를 하시라 이 말씀 드리겠고요. 자, 10일자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3억 달러, 10조 원 이상의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일자에 반도체 장비 기업 HPSP 방문해서 이같이 말했다고 그래요. 자, 고객 안내사항 받으실 분은 꼭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객이 되시면 그만큼 강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 관리는 무료죠. 네. 꼭 메일 주시고요. 네. 자,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했습니다. 하루 전과는 또 다른 양상이었죠. 근데 포인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락. 삼성전자는 약보합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뭐 이오테크니라스랄지 아니면 삼성전자 HBM 관련주들이 대부분 크게 밀려났죠.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2.6% 올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었다. 근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하튼간 우리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로 반도체 이제 주춤하니까 그 매기가 밸류업 관련주, 금융주로 좀 붙었었죠. KB금융,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등.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게 뭡니까? 전력, 인프라였죠. 그 다음에는 지금 한 4월 하순부터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미인기기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2가 이틀째 상한가 급등했고 뭐 CJ, 올리브영 효과로 상승,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도 동방상승했습니다만 거의 뭐 중소형 화장품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실적 반영은 상당 부분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게임주도 좀 술한매가 돌았죠. 넷마블이 신작 이슈로 상승했고 실적 오전 데브시스터즈 NC소프트가 구조정을 좀 한다 이런 내용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로봇주는 장초반 상승에 비해서 상승폭은 좀 제한됐죠. 차익매매로 좀 나오면서 끝났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노본 연구에 좀 집중한다는 거 길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특징 주름 앞서 말씀대로 쭉 보시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일단 금융주는 밸류업 이슈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고 불닭질주로 삼양식품 시총 농심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야, 이게 참 엄청난 겁니다, 사실. 예. 쭉 NC소프트가 자사주 매입에 12% 급등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자 외국인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샀죠. 네, SK하이닉스를 5,530억. 그다음에 삼성전자 500억 샀고요. 이날 또 L전자 상승이 좋았습니다. 4% 넘게 올랐죠. 454억. 그다음에 KB금융, 삼성생명 샀고요. 기관 SK하이닉스 샀죠. 그러니까 기관은 이날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는 SK하이닉스, L전자네요. 자, 반대로 외국인은 HD, 현대일렉트릭, 셀트리온 등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1619억치. 루머에 민감하게 기관이 더 반응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코스닥도 보시죠. 순매도 보게 되면 이오테크니스, 칩스미디어, 에이질랜드, 뭐 테크잉, AP시스템, 원익 IPS, 삼성밸류 중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이날 또 HLB 이번 주에 이슈가 있는 이걸 158억치나 순매도했네요. 자, 순매수 종목군들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다. 이렇게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자, 개별 종목 2구 산업이 상한가를 거래소에는 기록을 했고 LS 에코에너지, 구리나 뭐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 코스닥에서는 역시 뭐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흐름이 좀 나왔다는 점. 따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도 뭐 종목 장세다. 또 공휴일이 또 중간에 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정상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동향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 이슈가 또 부각될 수 있음이 미국 시장도 계속 좀 혼조 장세로 좀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장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